자, 29번 강의할게. 연구 심리학자들은 종종 작업을 한다. 셀프 리포트 데이터와 함께. 셀프 리포트 데이터가 자기 보고 데이터, 뭐 그대로네. 구성된 made up of 뭐뭐로 구성되다. 구성된 참가자들의 구두적 설명, 뭐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그래서 셀프 리포트 데이터가 뭔지를 정의한 거야. 그래서 일단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게 소재고, 결국은 이 셀프 리포트 데이터가 유용한지 안 한지, 장점과 단점 두 가지가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것은 사실은 이제 this is a case 할 때 케이스가 사실이라고 해석이 돼. 이것은 사실이다. 근데 이거 의역해가지고 이것은 뭐뭐 할 때에 해당한다 이렇게 의역이 돼 있어. 설문지, 면접, 성격 목록, MBTI 이런 거야. 이 사용될 때에 해당한다. 측정하기 위해 변인은 이제 뭐 각 개인을 뜻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be used to 부정사하면 뭐뭐 위에 사용되다. ing 하면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하다니까 구분해서 기억하고. 자기 보고 자기 보고 방식은 꽤 유용하다 해서 이제 장점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뒤에는 단점도 나와. 그래서 결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 보고 방식의 장점과 단점 이렇게 일하면 돼. 자, 그들은 이용한다. 사실을, 이거 동격이야. 동격절이니까 명사절이니까는 위치로 못 바꾸고, 사람들이 독특한 기회를 가진다는 사실을 이용한다. 뭐 하는 기회? 자기 자신을 완전히 관찰할 기회.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에 있어서는 장점이다. 하지만 자기 보고는 오염될 수 있다. 여러 종류의 왜곡으로. 사실 제 내용으로 보면 단점이 훨씬 더 많기는 해. 그래서 만약에 장단점 안 그러고 이제 장점이냐 단점이냐 그러면 단점이 좀 더 기울어진다고 생각하면 되지. 단점 쪽으로. 원오브 복수명사. 가장 문제가 되는 왜곡 중 하나는 사회적 편향이다.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뭔지를 계속적용법으로 설명하고 있어. 그리고 그것은 경향이다 해도 되고 경향인 이렇게 해도 괜찮지. 뭐 하는 경향? 사회적으로 승인되는 대답을 하는 경향. 질문에 대해 자기 자신에 대한. 즉 예를 들어서 쌤 같은 경우는 옛날에 처음 할 때 MBTI 할 때 쌤이 약간 내향적인데 좀 더 외향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뭔가 자기가 바라는 대로 혹은 사회적으로 좋아 보이는 쪽으로 이제 거짓으로 MBTI를 뭐 작성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7, 8분도 사실 다 같은 내용이야. 피실험자들은 영향을 받은 이러한 편향에 의해서 좀 전에 얘기했던 social desirability bias를 뜻하겠지. 여기서 work는 뭐 작성한다겠지. 노력한다. 그 시험 칠 때 쓰는 노력을 뜻하는 거야. 추가적으로 노력한다. 애쓰면서 만들려고 호의적인 인상을. 특히 피실험자들이 질문을 받을 때 민감한 이슈에 대한. 예를 들어서 많은 피실험자들은 조사자들은 조사 뭐라고 해야 되지? 조사 응답자라고 해야 되겠지? 응답자들은 보고한다. 그들이 투표했다고. 선거에서 투표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할 때 하는 게 사실은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안 했는데도 한다고 거짓말 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 기부를 한다는 또 거짓말 같은 것도 한다는 거지. 어떤 상황일 때 사실은 가능할 때, 가주어진 주어, 뭐가 가능할 때, 결정하는 게 가능할 때, 뭐를 그들이 하지 않았다고. 사실 실제로 하지 않았다고 대답 쓸 수 있는데도 했다고 뻥을 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왜곡이 가능하다는 게 단점. 글의 구조는 아주 간단해. 그 다음 30번. 지난 몇십 년 동안 현재 완료 있어왔다. 의견 불일치가 줄이는 것에 대해서 가난한 나라들의 빚을 줄이는 것에 대한 불일치. 하지만
다른 경제적 어려움이 여전히 일치구나. 미안해. 일치가 있어 왔다는 건 좋은 거지. 뭐 가난한 나라 도와줘야 됩니다. 뭐 이런 거. 다 같이 잘 살아야 됩니다. 근데 다른 문제가 남아 있고 그 문제가 이제 뒤에 구체적으로 나오겠지. 그 문제는 뭐냐? 비관세 무역 조치. 여기서 measure이 명사로 쓰였는데 여기서는 의역이 비관세 맞네. 무역 조치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원래는 간단하게 tariff, 관세로 부자들이 자기 이익을 보호한단 말이야. 수입,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가난한 나라가 인건비가 싸니까 물건도 싸겠지. 근데 똑같은 뭐 품질이 비슷하다면 사람들이 싼 걸 사니까 그냥 그대로 수입하면 너무 가격 경쟁이 안 되니까 관세를 붙이면 사실은 쉽게 해결돼. 근데 일본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난한 나라도 좀 먹고 살게 해주자는 어떤 움직임이 있으니까 관세는 안 붙이는데 비관세 무역 조치, 그러니까 약간 꼼수지. 쉽게 얘기하면 꼼수를 쓴다는 거야. 결국 부자 나라한테 이득이 되는 여러 조치들이 예로 나와 있는 거지. 할당제, 보조금제, 수입에 대한 제한, 수출에 대한 제한, 이런 것들이 점점 만연해지고 있고 법으로 제정되고 있다. 정책적 이유로. 어떤 정책적 이유? 무역과 상관없는. 그래서 이제 무역을 막는 거 아니다라는 어떤 그냥 제스처지만 실제로는 이제 자기 나라 산업을 보호하려는, 다시 말하지만 꼼수로 이런 조치들을 쓴단 말이야. 하지만 무역과 상관없는 법 제정이지만 그들은 이런 조치들이 차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수출에 있어서 나라들로부터의 수출, 어떤 자원이 부족한 나라, 뭐하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 비관세 조치의 요구사항을 준수할 자원이 부족한 나라. 예를 들어 가장 간단한 예는 뭐냐면 유럽연합, 선진국에서 배기가스를 얼마 이상 내면 우리는 수입을 할 수가 없다. 너희들 그거 수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기술적으로 아무래도 가난한 나라는 기술적으로 부족하니까 배기가스를 적게 만드는 혹은 연비가 높은 그런 좋은 차를 만들 기술이 없단 말이지. 그러면 걔네들은 수출을 못 한단 말이야. 뭔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약간 꼼수야, 꼼수. 쉽게 얘기하면 관세를 했더니 너무 막 온 세계가 그거 좀 너무 잔인하다 하니까, 그래도 뭐랄까 선진국들이 자기 기업을 살려야 되니까 관세 아닌 다른 걸로 수입을 막는, 그 사람들 수출 잘 못하게 하는 그런 조치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구체적인 예가 나오지. 예를 들어서 항상 연결어 잘 기억해주고, 엄청난 보조금 부자 나라들이 주는 자기 농부들에게는 만든다. 그것을 더 어렵게, 이거 가목적어다. 의미상 주어 진목적어라고 생각하면 돼. 뭘 어렵게 만드냐? 가난한 나라의 농부들이 그들과 경쟁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들이 누구냐? 부자 나라 농부. 그래서 쉽게 말하는 거야. 지금은 좀 아닌 수 있지만 베트남은 쌀이 한 100g에 100원이야. 우리나라는 쌀이 100g에 1000원이야. 그러면 사실 베트남 쌀을 수입하면 우리가 당연히 지겠지. 근데 이게 보조금을 옛날에는 이제 관세를 붙이면 돼. 90원에 관세를 붙이면 가격이 비슷해지는데,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관세는 하지 말자고 했으니까 보조금을 주는 거지. 보조금은 뭐냐면 우리나라 농민들에게 그냥 공짜로 90원을 주는 거지. 그럼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할까? 10원에 쌀을 팔아도 괜찮은 상태가 되는 거야. 사실 관세는 크게 다를 바 없는데 이름만 다른 거지. 그래서 이런 보조금, 관세 아닌 다른 걸로 결국은 자기 나라를 이제 배불리게 한, 자기 나라 산업을 보호하는, 자기 나라 쪽에서는 좋은 건데 가난한 나라 사람들한테 힘든 게 되는 거지. 또 다른 예시는 국내 건강 안전 규정일. 원래 규정 자체는 좋은 거잖아. 근데 이 규정이 뭐냐면, 비록
원래 수입에 타겟팅된 건 아닐지라도 어떤 부과할 수 있는 엄청난 비용을 외국 제조업자들에게, 역시 외국 제조업자들 가난한 나라 얘기하는 거야. 뭐 하기를 원하는? seek to 부정사는 want to랑 비슷해. 준수하기를 원하는 뭐에? 수출 마켓 시장의 법규를 준수하기 원하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똑같아. 얘네들이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뭐 건강한 안전한 음식을 만들 기술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건강하지 않는 음식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걸 핑계로 우리 수입을 안 하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개발도상국의 시장의 산업들은 더 많은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 have difficulty ing 잘 기억해줘. 원래 observe가 흡수하던데 여기서 어려움을 추가 비용을 부담하다라고 돼 있어. 이러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내는 거지. 이런 추가적인 비용을 자기들이 흡수해서 지불하는 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소재로 나온 게 non-tariff measure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non-tariff measure이 여러 가지 예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관세는 아닐지라도 얘네들의 수출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